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때때로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속설은 주로 서양에서 유래했지만 동양 문화에서도 특정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금기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선물 자체에는 깊은 의미와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선물로 주고받기에 부적절한 물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선물에 담긴 의미와 에너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친분이 깊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선물이 있으며 이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위는 관계를 끊는 상징으로 여겨져서 선물로 적합하지 않으며 시계 역시 관계의 종류를 암시할 수 있어 선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동양 문화와 풍수, 지혜를 바탕으로 어떤 선물들이 왜 금기시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참고하여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대바군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며 받는 사람에게 기운과 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선택한 선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선물을 줄 때에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 행복, 재물, 번영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상징하는 선물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선물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담이 될 수 있는 명예를 상징하는 선물이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행복을 상징하는 선물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선물은 오직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의미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몇몇 특정한 물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물건들은 다른 이에게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선택할 때에는 그 의미를 심사숙고하여 진실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함부로 선물하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 모자입니다. 모자는 단순한 의류가 아닌 개인의 명예와 직위를 상징하는 중대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의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사모는 관직의 수준에 따라 착용하는 규정이 경국대전에 의해 엄격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문을 갈 때에도 이러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었습니다. 명예는 공유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모자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대변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오늘날에도 모자는 다양한 스타일로 제작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 사모와 갓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명예를 상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상님들은 갓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끈이나 사모의 부속품을 빌려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갓 자체를 빌려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명예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자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귀중한 물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기르던 식물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나무나 식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했으며 그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것처럼 식물 또한 그러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직접 돌보며 자란 식물일 경우 그 식물은 여러분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식물은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이를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은 그 식물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상징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가정의 화목이 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식물을 선물할 필요가 있다면 식물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의 일부를 나누어 존경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식물을 통한 선물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가정 화목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입니다. 책은 개인의 지식과 학문을 상징하는 귀중한 물건으로 단순한 독서 자료가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아야 하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친필로 서명한 책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해집니다. 내 서재에 있는 책들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풍수학적 관점에서도 책은 개인의 학문적 성취와 지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소유한 책을 선물로 주어야 할 대상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책들은 나의 지식을 계승할 제자들이나 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제자나 후배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은 내 학문과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책은 이렇게 나의 학문적 권위와 성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처럼 책은 깊은 의미를 지니며 선물로 삼을 때에는 그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가구들입니다. 가구는 풍수적으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가구가 오래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가정에서 분가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구를 한번 들여놓으면 절대로 바꾸지 않았으며 심지어 폐기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가구를 버림으로써 가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의 소유인 가구를 다른 이에게 줄 경우 그것은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녀의 소유인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가구는 가정의 안정과 직결된 물건으로 다른 이에게 주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타인에게 주는 대신 적절히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을 넘어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지갑을 사용하였으며 이 지갑에 자신의 문양이나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자신의 재물운을 넘겨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용하던 헌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새 지갑을 선물로 준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는 큰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남을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내가 부유하니 내 재물을 너와 나누겠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가족 간에는 사랑과 행복의 표현이 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또한 재물이 나누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어디에서나 지갑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선물하는 일은 드물습니다. 이는 지갑이 재물운을 상징하고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지갑은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오래된 가구는 사용한 사람의 정신과 기운이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했던 가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용하던 가구는 가져오거나 소유하는 것이 피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정이 배어들지 않은 새 가구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가구를 받을 때는 그 가구를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파트 공간에서 버려진 가구를 주워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구에는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구를 얻거나 가져올 때는 그 가구의 역사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래된 가구는 단순히 사용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가정용품, 특히 날카로운 물건이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나 액자입니다. 날카로운 물건들, 예를 들어 칼이나 가위는 집안의 불화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집안에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내포된 이야기와 에너지로 인해 집안의 평화를 깨트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집에 들이면 불길한 기운이 맴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물건들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구매하여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순간 그 물건은 더 이상 불길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집을 보호하고자 들여놓는 물건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는 그 물건에 내재된 에너지를 변화시켜 긍정적인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물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시키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것은 망자의 옷이나 사용하던 도구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망자의 물건은 맑은 날에 소각하여 하늘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는 부모님과 같은 가까운 사람의 물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며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은 불길한 기운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각기 다른 영역에 속하며 살아있는 이의 영역에 속한 물건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사후의 영역에 속한 물건들은 흉한 기운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같은 가까운 사람의 유품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물건 중 일부는 사의 기운이 강하지 않아 보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추억과 애정이 담겨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지나친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망자의 물건을 소각하여 하늘로 보내는 행위는 그들의 영혼을 안식시키고 삶의 영역에서 사의 기운을 분리시켜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망자의 기운이 올바르게 처리되어 가족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풍수학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나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만약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바람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모든 이의 안녕과 번영을 진심으로